당연한 현안인데 용산으로 가는 문제예요. 끝까지 우기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현재도 확실해진 건 없어요. 네. 이 돈 뭐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496억이 뭐 통째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 청사 옮기는 것도 아닌 상태란 말이에요. 네. 이 상태에서 용산공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용산공원의 연구 책임자인 배정환 서울대 교수가 그 윤석열이 왜 그 네, 조감도. 조감도 네. 들고 나왔던 거 이거 과장됐다. 이 이야기는 아마 김진애 의원도 한번 한 적이 네. 있어요. 네. 네. 임기 내 첫산 못 든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앞을 시민공원으로 만들어야만 자기 소통이라고 하는 아젠다가 떠요. 근데 용산공원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기를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이신 분이 임기 내 첫산 못 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주장이거든요. 네. 배정환 서울대 교수. 그러니까 7년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근차근 준비해서 7년인데 아니면 졸속 공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게 그럼 임기를 2032년까지 할 거냐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야, 그러니까 오염물질 정화나 이런 내용들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데 말씀 주셨듯이 졸속으로 하면 이게 결국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국민들이 받게 되는 거고 인수위도 보면 벌써부터 이런저런 논란 다 터졌더라고요. 뭐 여성 혐오라든지 연구비 횡령이라든지 또 뭐 보안 논란이라든지 시작부터 저런 가관이라서 아예 그냥 골든 크로스가 이뤄지는 아주 예. 신기한 현상도. 알겠습니다. 용산공원 저 지도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지도 봐봐요. 지금 반환 여기 지금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가운데 지금 왼쪽 밑에 국방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여기를 다 반환 받아야 돼. 지금 녹색으로 된 데를 반환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반환이 안 된 상태에서 아까 말한 오염 정화도 네. 안 된 상태에서 요거를 만들면 현실적으로 윤석열이 첫삽 뜨고 임기 내내 뭔가 준비해가지고 다음 대통령이 하게 생긴 사건인데 이거는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 밀어붙이게 되면 따라오는 부작용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좀 미국과의 어떤 그 협상에 있어서도 정화 비용 미국한테 정화 비용 안 줘도 되니까 빨리 돌려주시오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화 비용을 우리가 떠안고 용산 공원은 더 늦어져요. 왜냐하면 그 정화를 해야 되거든요. 또 이게 딜레마예요. 근데 이분 지금 배정환 서울대 교수가 한 말이 국방부 앞에 공원 조감도가 너무 과장됐다. 그냥 과장이 아니고요. 보통 과장됐다고 표현해도 좀 그런데 매우 과장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김진애 의원 그 느낌적 표현에 의하면 이거 대국민 사기 같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만들 거 시민들이 앞에서 백악관처럼 막 여기서 공원에서 놀 수 있게끔 해서 바로 옆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겠다 같은 건데 뒤에 있는 옆에 있는 건물들을 싹 빼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 7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시작해도. 근데 진짜 보안에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 뒤에 건물 있잖아요. 이 공원에서 대통령이 집무하는 게 다 보이면 저 건물에서도 보이지 않아요? 아니 저는 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스나이퍼였습니다만 사격을 잘해가지고 윤석열 씨는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어마어마한 방탄유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저런 쇼는 되게 옛날부터 잘하는 것 같은데 뭐 이명박 때도 보면 뭐 대운하라고 해서 역풍 맞으니까 4대강으로 둔갑하고 했는데 현실은 어쨌든 엄청난 걸 할 것처럼 하더니 녹조라떼 되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쇼는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어쨌든 지금 용산 집무실 뭐 소통하겠다는 건데 최소 7년 이상 걸린다. 요거고 이전 비용이 국방부 이거 빼고도요. 실제 이전 비용은 아마 1,200억 추가하는 것도 부족하다 이런 게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496억은 이제 예비비를 뭐 국무회에 통과시켜준다고 해도 첩첩산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400 예비비를 협조하는 정도가 과연 용산 이전을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고 같이 법률적 책임을 지는 건가?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죠. 윤석열은 용산이라는 곳을 모른다. 용산에 대한 얽혀있는 역사도 모르고 용산이 어떤 구조에 있고 용산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이후에 어떤 상황이고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지르는 거 언젠간 후과를 남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김부겸 총리하고 그 윤석열이 만났었대요. 26일 날 만나가지고 용산 이전 관련해서 도와드릴게요. 뭐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이런 근데 얘기도 그거에 대한 또 다른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뭡니까? 안 만났대요? 예, 그 보도가 나오고 속보가 또 하나 떴는데 이것도 똑같이 인수위에서 나왔어요. 그 자리는 뭐 그런 것을 약속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개인적인 차원이었다. 이런 보도가 또 이상하네. 떴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일까요? 이런 걸 언론 플레이라고 하잖아요. 언론 네. 원풀 통해서 네. 뭔가 여론 장악하는 거. 김부겸도 약속해서 지지층 니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그건 당장에 그건 총리가 약속할 수 있는 거야, 그게? 그러면 국방부 이전을 총리가 명령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예. 그 다음에 속보가 떴어요. 그러니까 예. 약속을 했더라도 네, 그게 의례적인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뭐, 예, 알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과장되게 표현해갖고 김부겸도 돕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네,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엄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예. 대표적인 게 한국은행 총재 후임 관련한 예. 거. 네, 그거.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청와대 가고 나서 나 어제 그 생각을 했네. 뭐 관련된 뉴스나 이런 걸 안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 윤석열이 검찰총장 임명장 받으러 갈 때는요. 딱 그곳에만 가잖아요. 네.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청와대 곳곳을 좀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상춘제도 보여주고 네, 거기서 나온 일화가 그런 거 아니죠? 그 지금 매화꽃이 피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유튜브 커뮤니티에 매화꽃 관련한 이야기를 올린 적이 있는데 매화꽃 예쁘다. 근데 실제로 그거 말고 동네에 가보면 노란 꽃이 핍니다 지금. 거기 산수유 꽃이에요. 산수유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나는 곳이 구례인데 구례는 그 가로수가 산수유예요. 노랗게 피는 거. 오. 윤석열이 물어봅니다. 저 꽃이 뭐냐고. 몰라. 문 대통령은 좀 정반대로 노무현 대통령 때 비서실장 하실 때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면 식물 이름을 가르쳐주는 식물 박사여서 다 가르쳐 보여주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이 막상 청와대 가보니까 눌러 앉고 싶지 않았을까? 들어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아름답거든요. 그게 근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양산 계실 때 노무현 재단 이사장 하셨잖아요. 네. 그래갖고 우리가 봉화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오는 사람마다 붙잡고 저에게 논트렁에 이게 지나가다가 이 풀의 이름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당연히 모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세요. 완전 전문가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물어보세요. 그럼 또 몰라요. 거기 있잖아요. 저도 식물에 대해서 좀 일가견이 있잖아요. 네. 농사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이요. 네. 근데 나도 모르는 식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엠마켓 가셔가지고 모야모를 까시면 네. 내가 사진 찍어서 올리면 거기에 있는 유저들이 다 알려줘요. 이걸 깔면 모르는 식물은 없어요. 그래 그 네이버에 이렇게 사진 그 식물 대고 사진 찍으면 이름 나오는 거랑 그거랑 비슷한 건데 네. 모야모라는 데를 가입해갖고 거기에 식물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다 가르쳐줍니다. 문 대통령이 필요 없는 거지. 어쨌건 지금 윤석열이 청와대 갔다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런 어떤 우호적 기조랄까? 사람 만나서 뭐 얼굴 붉히고 싸우겠습니까만 그 우호적 기조가 윤석열이 하나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정치는 정치 보복으로 가는 게 아니다. 없는 죄를 만들려고 뭔가를 수작들을 하지만 그 죄라는 게 없는 사람도 걸리는 게 한국의 검찰 수사 시스템에 저는 가깝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최소한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치 보복해야지. 괘씸하다. 뭐 그러면서 실제로 윤석열이 그 기분 나빠하는 대상은 문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참모들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큰 사람이죠. 사실상. 운동권 참모들에 대한 분노. 그 분노가 과연 근거 있는 거냐, 합리적인 거냐, 그것도 토론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마지막까지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라는 신뢰를 보내셨고요. 그리고 임기를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그거는
대통령의 법과 원칙에 대한 소신에서 비롯된 겁니다. 예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이명박 씨가 만났던 그 장면을 보는데 이명박 씨가 막 되게 해맑게 웃고 있고 그냥 그 사진만 보면 뭔가 되게 훈훈하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엄청나게 끔찍한 짓들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장면을 보면서 뭔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그런 애티튜드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지몬미를 다시 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예. 그렇게 다짐합니다. 네. 여기서 겉다리 뉴스 하나. 그 전장현 전국 장애인연합회 네. 이동권에 관련해서 연일 막말하고 있는 그 이준석이 확실히 구상유치하다는 게 그 마삼중이요. 네. 구상유치하다는 게 예, 전장현 비판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오니까 이제 이준석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 이슈가 더 타격이거든.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새끼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니 그리고 그 차원이 다른 문제를 왜 거기서 끌어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파적인 입장을 떠나서 생각하면 저는 정말 이준석의 갈라치기 정치가 이게 이렇게 계속되는 걸 보고 있어야 되냐 우리가. 이제 젠더 갈라치기 하더니 네. 이제 장애인 단체를 갈라치기 하더라고요. 음. 근데 언론은 이렇게밖에 비판을 못하며 그건 제가 이러고 봤을 때는 있냐. 인성의 문제예요. 네. 인성의 문제. 그러니까 배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살짝 주워듣긴 했지만 황희도 같은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공적 마인드. 때로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위치가 있고 당선자가 있다 보니까 사실 당내에서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고위원 회의에서 뭐 이준석 씹는 재미로 하는 최고위원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권위를 세우려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구상유치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를 지금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펜코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진보, 뭐 좌파 우파 여야를 떠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비판을 하고 혹은 침묵을 하더라도 실드는 못 치는 그 정도 상황까지 온 거고 진짜 가만히 보면은 진중권, 이준석 이들은 제 고등학교 1학년 시기를 딱 보는 것 같아요. 아직 정서적으로 제가 성숙하지 못했던 시절 뭔가 내적으로 열등감도 가득하고 뭔가 막 다 세상 탓인 것 같고 막 관종도 좀 관종기도 있고 막 이런 시절에 하던 짓을 그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저들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그들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반드시 퇴출돼야 할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와, 저는 네. 이거 관련해 갖고 이제 네. 윤석열 청와대 간 이야기는 저는 윤석열이 아까 보여준 사진처럼 청와대에서 그냥 살까 하는 마음을 갖고 청와대에 눌러 앉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나는 그 청와대에 이재명 밀어넣고 싶거든. 또 냈던 집무실 다음에. 이전 또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돈이 너무 많이 드네. 진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